3강 4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1번 the philosopher이 돼서요. 1번 philosopher. 먼저 정리할게요. philosopher. 이래서 철학자라는 뜻이 되겠죠. 네, 철학은 영어로 philosophy가 됩니다. philosophy가 되겠죠. philosophy. 철학. 정리를 잘 해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애틀리트 하면 운동선수가 되고요. 넘어갑니다. 네, 니체가 되고요. 니체's great insight가 되죠. 2번 insight가 되죠. 통찰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이쿠야, 너무 멀리 넘어갔네요. 네, 됐죠? 통찰력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다이얼로그는 대화가 되고요. 세 번째는 뭘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pretender로 갈까요? pretenders가 돼서 뭐뭐 인척하는 pretend라는 뜻이요. 뭐뭐 인척하다라는 뜻이잖아요. pretend부터 알게요. 동사가 뭐뭐 인척하다라는 뜻에서 pretender 하니까 인척하는 사람들, 젠척하는 사람들. 내가 마치 아는 것 마냥 모든 거에서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pretende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defeat이 돼서요. 격퇴시키다, defeat, 물리치다의 뜻이 됩니다. 물리치다, 격퇴시키다, 격퇴하다. 이렇게 단어 뜻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쭉 없습니다. 쭉 넘어가면 되겠고요. 헬레닉, 그리스인의 그리스의라는 뜻이 됩니다. 헬레닉이 돼서 그리스의라는 뜻이 되겠죠. 그릭입니다. 그릭. 똑같은 뜻입니다. 피트는 밑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게요. 겨루게 하다. 그래도 우린 단어장에다 정리는 해야 되겠네요. 피트 쓰면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경쟁하다, 싸우다, 겨루게 하다, 겨루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epitomize가 돼서요. 7번. epitomize가 돼서 전형적으로 뭔가를요, 형태, 전형적인 어떤 딱 정해진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8번에 reveal이 되겠고요. 정리하시면서 그냥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거예요. reveal은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반대 뜻은 conceal이 돼서 감추다, veil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감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나왔네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소크라테스라고 발음을 안 하고요. 사크라티라고 발음이 됩니다. 사크라티.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agility가 되고요. 이거는 요새 경영의 화두가 되는 단어죠. agility. 신속성이에요. 뭔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요. 예전같이 제가 내일까지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agility라는 말 때문에 신속성, 민첩함을 뜻합니다. 어떤 조직이 되게 슬림한, 옛날처럼 거대한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슬림한 조직으로 1대1로 고객들의 대응에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고, 고객들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터넷의 확장성과 함께 모든 수요가 매일매일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서의 어질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나 기업에서의 어질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좌지우지하겠습니다. 10번에 opponent가 돼서요. 10번에는 oppose부터 알아야 되겠죠. oppose가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쪽에 반대하다는 뜻에서 얘는 뒤에 전치사 to가 나오고요. 그래서 opponent가 돼서 얘는 어떤 사람이 됩니다. opponent에서 반대하는 사람, 적대자.
내 상대방, 반대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고요. 11번에는 descendant가 돼서 11번 descendant가 돼서 후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 뜻은 조상은 ancestor이죠. ancestor이 돼서 얘가 조상이라는 뜻으로 반대말이 됩니다. 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딴 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여기까지 단어를 정리해 주시고요. 네, 시키는 대로 해 주셔야 돼요. 네, 스탑 버튼 누르시고 7분만 딱 앞에 스탑 버튼을 눌러서 네,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7분 동안만 11개 단어를 외웁니다. 이거를 못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내일 외우면요, 정확하게 15분 이상 걸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외우면서 시간을 아껴가야 됩니다. 7분 동안 스탑 버튼 누르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저랑 만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자, 단어를 다 외우셨으면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상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기에서의 키워드를 먼저 가려내 본다에 다시 한번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자, what athletes try to learn while studying philosophy. 운동선수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뭐 하는 동안에? 연구하는 동안에. 철학을 연구하는 동안에. 운동선수가 갑자기 철학을 공부하고 운동선수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좀 약간 생뚱맞죠? 철학을 하는데 운동선수가 철학을 배우는 동안 운동선수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안 맞는데요?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Intersections of ancient and modern athletic tradition이 돼서요. intersection 하면 교차점. 이렇게 교차되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intersection이라는 말이 구역이란 뜻이잖아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역을 뜻해서 교차면을 뜻합니다. intersection. 자, 고대와 현대 운동 전통의 교차점이니까 공통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고대와 현대 운동 전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통.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의 결정적 차이점은 철학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고요. 얘는 지금 고대와 현대의 전통을 비교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하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의 컨테스트, 그죠? 어떠한 겨루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참여자들이 경쟁합니다. 뭘 가지고? 아르규먼트 하면 논쟁이 되겠죠? 논쟁을 가지고 경쟁하는 하나의 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논쟁에 대한 얘기가 키워드여서요. 컨테스트 키워드에 박스 쳐주시고 아르규먼트 키워드에 박스를 쳐줘서 논쟁과 컨테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네요. 4번 Theoretical Frameworks of the International Sport Event가 돼서 Theoretical에서 이론적 프레임워크, 어떤 기반이 되고 어떤 토대가 되는데 이론적 토대 뭐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이론적 토대 딱 봐도 아닌 듯한 냄새가 풀풀 나죠. 그죠? 국제 스포츠 이벤트 이론적 토대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뭐 운동학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여하튼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운동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논쟁과 철학적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를 키워드만 봐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 철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슈를 토론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여기서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죠. 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키워드에 박스 쳐주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완전 다른 내용 얘기한다. 문제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해서 2번하고 3번이 굉장히 유사한 거 나오잖아. 그럼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거든. 그지? 이렇게 선생님이랑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철학자들의 올림픽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자, 해석 들어갑니다. 철학자들은 뭐로서? 운동선수로서 뭐의? 마음의 생각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들은 생각에 관한 운동선수로서 철학자들은
이 말은 하이픈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that is 그 말은 니체의 엄청난 통찰력이야.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 어디 안에 대해서 논쟁 안으로 니체의 엄청난 통찰력인 마음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는 어디가 봐? 우리가 보는 어디에서 플라톤의 대화들에서 보는 어디 사이에서 소크라테스와 모든 인척하는 사람들 어디에 지혜 쪽에 모든 인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플라톤의 대화에서 우리가 보는 그쵸? 네, 토론 안으로 뭐가 이렇게 길어? 아테네에서 이게 주어 동사가 참 선생님이 보기에도 처음 보기에도 참 그는 의구심을 질문을 하고요. 쉐임즈 수치를 주고요. 그리고 패배시킵니다. 어디에서? 논쟁에서 패배시킵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없네요. 네. 여기서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요. 얘에 대한 그냥 더 필라소퍼에 대한 설명이에요. 철학자라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이건 정리 좀 해주세요. 마음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는 얘가 이제 딱 그냥 명사가 나오고 이건 마무리야. 그냥 명사가 나오고 여기서 그냥 끝인 거야. 철학자는 그거는 니체의 엄청난 통찰력인데 토론 안으로 가는 통찰력이 돼. 우리가 보는 어디에서? 플라톤의 대화에서 보는 철학자인데요. 예로 가는데 엄청 꾸며주는데 이렇게요. 구조 분석을 좀 해줘야지 이해가 되겠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데디스란 말이 절로 얘를 이 말이 곧 니체의 엄청난 통찰력이 뭐냐면요.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톤의 대화에서 보는 얘를 또 꾸미러 가요. 철학자예요. 어디 사이에서? 소크라테스와 모든 지혜에 대해서 인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플라톤의 대화에서 우리가 보는 철학자래요. 아테네에 있는 이 철학자인 그가 질문하고 면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논쟁에서 패배를 시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희는 철학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키워드는 philosopher이란 철학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와 모든 인척하는 사람들의 플라톤의 대화에서 뭐 하게 된다? 철학자들은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면박을 주고요. 서로 경쟁하고 겨루고 격퇴시키려고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키워드 갈게요. 왼쪽은 philosopher이 돼야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뭔가에 대한 퀘스천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고 모욕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패배시키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이 장은 어디에서 장이다? 소크라테스와 다른 철학자들 사이에서의 서로 막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논쟁거리에서 바로 철학자들이 서로 질문하고 창피를 주고 그 다음에 격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은 돕습니다. 볼 것을 도와주는데 올림픽을 볼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치 가리키는 게
가리키는 게 없는데? 가리키는 게 없는데? 에이, 가주어진주어로 봐야 되겠다. 선생님이 앞에 가리키는 게 없다. 이 투부정사는 진주어로 봐야 되겠는데. 올림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해합부는 자동사로 쓰였네요. 올림픽을 보는 것과 그리고 올림픽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릭의 필로소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갑자기 올림픽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올림픽에서는 뭐 한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지.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수치심도 당하지. 뭐 꼴등하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 좀 창피하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올림픽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성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영어는 자꾸 비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비유의 방법을 이해하는 게 바로 로직맵인데 여러분들은 비유하는 걸 어려워하죠. 왜?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비유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할 때 비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뭐를 본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됐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보는 것이 고대 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 아니다. 여기 컴마가 있네. 아이고야, 또 문장이 길구나. 미안해요. 정확하게 해야죠. 고3이니까요. 그죠? 여기에 컴마가 있는 걸 놓쳤네요, 쌤이 또. 컴마가 있으면 쌤이 단절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 하는 것이? 올림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하게?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서로 쌍방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올림픽을 보면 옛날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 간에 이런 논쟁적인 이런 철학이 담긴 논쟁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올림픽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를 보시면 또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Wherever you turn in Hellenic world. 우리가 어디를 돌리든지 간에 어디에서 그리스 세상에서 어디를 돌리든지 간에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리스인들이 겨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 against 하면 밑에 또 써놔야죠. 반대하여. 그리스에 반대하여 서로 겨루게 되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에 반대? 그릭하면 여기서는 그리스가 아니라 그릭이네요. 그리스인을 뜻하겠네요. 자, 다시 간다잉. 우리는 본다. 그리스인이 경쟁되는 것을 봐. 어디에 대항해요? 그리스인에 대항하여. 어디에서? 그 같은 종류에서. 뭐의 종류? 경쟁의 종류에서. 얘는 전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경쟁인데 뭐에서? 올림픽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경쟁의 그러한 종류에서 그리스인의 반대에서 그리스. 그럼 이게 뭐가 되겠냐? 그리스인들이 서로 겨루게 되는데 against 그리기야. 자기들끼리 반대하여서 한대. 이게 바로 논쟁을 뜻하지. 선생님 로직 그려보니까 알잖아. 이게 철학이지. 여기 봐봐. 사크라티하고 그의 프리텐더들은 전부 다 그리스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들의 반대해서 이 사람은 A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는 B라고 맞다고 얘기하면 둘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필로소피를 또 보충 설명해 주는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서 또 나타나게 된다? 올림픽에 의해서 그게 또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가 있네요. 이해됐습니다. 그죠? 제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로직맵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편합니다. 네. 이해됐죠? 그죠? against Greek. 아,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인들의 꿈은 되는 것인데 최고가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되는데 서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야.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리스인들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The Greek Dream은
이게 필로소피에서도 철학에서도요. 내가 제일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올림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철학을 펼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내 말장난에 어필을 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확고한 어떤 말의 철학의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자기 철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스트 맨까지도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올림픽과 그리스 철학의 동일점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그 같은 경쟁적 정신은 드러낸다. 자기 스스로를 어디 위에 레이스 경주 위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같은 경쟁적 정신과 그리고 복싱장에서와 그리고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같은 경쟁적 정신이 주어가 되고요. 감사. 바깥으로 나오죠. 플라톤의 대화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레이스 펼칩니다. 복싱합니다. 이런 거에서 같은 정신이 the same comparative spirit이 어디서도 나온다? 네, 올림픽에서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와? 플라톤의 이런 대화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올림픽하고 철학자들이 서로 말빨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 동일하다. 동일하다. 뭐 다른 거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literally 말 그대로 마지막 사람이었죠. 서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at the end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밤의 드링킹 컨테스트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술을 마시는 경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포지엄에. 이때 당시에는 막 술을 들이키면서 서로 자기의 논리가 맞는지 상대방의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졌나 봐요.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맨 마지막까지 경쟁하게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저 사람들 말장난하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심오한 철학관이 나오고 철학은 그때 우리 배워서 알잖아. 원자론, 분자론도 만들어냈던 게 철학이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 속에서 추상화를 만들고 그 추상화가 막 우주로도 뻗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추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추론의 힘이에요, 추론.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철학? 앉아갖고 이 세상은 왜 사나?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론해 나가면서 근원과 원리에 대해서 입증해가는 과정이 바로 철학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철학과입니까? 라면 내가 할 얘기가 없다. 나 철학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를 나왔죠. 소크라테스는 그의 멘탈 스트렝스, 그의 정신적 강함을 사용하는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어질러티, 민첩성, 빠른 것을 사용하는 소크라테스는 어디에 대해서? 승리 쪽에 대해서 그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승리 쪽으로 향하는 그의 정신적 강점과 명민함을 사용하는 소크라테스는 먼 후손이다. 뭐의 후손이다? 바로 the very 하면 바로 그죠? physical heroes가 돼서요. 신체적 영웅의 먼 후손이 됩니다. 누구의?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육체적, 그쵸? 히어로의 먼 후손이. 진짜 참 말을 정말 난 잘한 것 같다고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철학에서 이겼던 거는 똑같이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피지컬 아주 건장한 사람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하고 붙어도 다 이겨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이길 수 있어요? 올림픽 나가면 다 우승하죠. 올림픽 나가면 다 우승. 올림픽 가면 그냥 다 우승해. 이런 거에 먼 후손이다 해서 결론은 같은 것이다. 올림픽에서 나와서 1등하는 것과 철학에 대해서 컴피티션, 서로 경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니체의 이해에서는 플라톤의 대화는
네, 철학의 올림픽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네. 아르규먼트를 가지고 경쟁하는 하나의 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장을 올림픽에 비유를 한 거고요. 딴 거는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주제 문장은 뭐가 된다? 유사성이에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과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유사성, 서로 동일한 점, 비슷한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우겠습니다.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 더스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를 추론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 니체의 엄청난 통찰력이었던 이 철학자는 모든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쉐임, 수치를 주고 격퇴시키는데 그리하여가 되기 때문에 접속사의 흐름에는요, 필라소퍼들이 어떻게 된다? 서로 패배시키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그리하여 필라소퍼를 이해하기 위해서, 즉 필라소피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올림픽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래? 왜 I를 써? 그지? 올림픽이 필요한 거고, 디피트 시키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판돈으로 더스를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접속사의 흐름에 써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법 1번에 wherever로 가시면요. wherever도 복합관계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디든지 간에란 뜻이죠. 어디든지 간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선 복합관계 부사가 아니네요. 부사절로 그냥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B2형법 나왔죠. 그리스의 꿈은 뭐뭐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해서요. 네, B2형법 중에 목적을 나타내는 B2형법 뭐가 있습니까? 예정, 의무, 의도, 가능, 목적, 운명 이렇게 6가지잖아요. 목적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comparative spirit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는 경우에서는 저 자리에 it을 쓰지 아니하고 it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딴 거는 모르는 거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